아, 그리고 5억 전후로 강남권에 입성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오 마이 갓.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네. 강남 3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데요. 정말 이 중에서 유일한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부티비 브라더 앤디입니다. 최근에 재개발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주거정비 기본계획이 지난달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동의 어떤 횟수를 좀 줄이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공급을 굉장히 풀겠다. 어떤 걸 이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재개발이라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더욱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쩌면 지금이 가장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서울에서 내 집, 그것도 새 집으로 갖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청약 어려운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재개발에 대한 물건을 조금만 고민을 가져보시면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앤디가 생각만 하고 끝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로 탄생해 주신 IMF의 정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부티비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명실상부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로 탄생해 주신 IMF의 정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좀 심도 있게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심도 있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시리즈물로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가격, 투자 가격 구간별로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그래서 적당한 투자 지역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요, 신교통망 호재가 있는 서울의 3대 뉴타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 재개발계의 복벽이죠. 현금 청산되지 않는 노하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신다고 하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세 편 다 시청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구간대별로 투자 가능한 재개발 구역 또는 네. 재개발 지역, 이렇게 돼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정부는요, 그동안 규제에 어떤 기울어져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을 좀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려고요. 그러나 그게 이제 실패를 했고 공급으로 바뀐 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공공 위주로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민간까지 채널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기간에 공급을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비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네. 오피스텔에 온도를 깔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건설 규제까지도 완화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요, 지금 신속 통합 그 재개발 사업 네, 추진 중에 맞습니다. 계시는데 최근에 신림 1구역이 1호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주택 공급, 그 중에서도 거의 메인 채널이죠.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국민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서울시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도 쉽잖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님께서 투자 구간별 적당한 투자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투자금이라는 건요, 먼저 우리가 투자금을 초기 투자, 초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가져오는, 네.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건 조합원이 되고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때 그 상태가 바로 초기 투자금, 그러니까 등기를 가져오는 거. 그것을 따라서 초기 투자금으로 3억, 5억, 10억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될 때는 부담금이라는 것들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호재라든지 어떤 입지, 그다음에 미래 가치를 한번 주변 시세까지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여기는 이 가격대에서 가장 적합하다, 저평가되는 구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금이 3억 네. 정도로 좋은 지역이 있을까요? 네, 서울에서 제일 가장 적합한 지역은 노원구인데요. 노원구에서도 상계주공입니다. 그렇지만 상계주공은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아닌 단지로 조금 나눠지지만 여기서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면 그냥 재건축 기차가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상계주공은 10평대, 20평대, 30평대로 나눠져 있는데 되게 보면 10평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매가 빼기 전세값으로 해서 3억 언더로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 긴 시간을 두고 새 아파트를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에서 공공 재개발도 있고 공공주도 있고 신속통합 재개발 세 개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이거는 제가 3부 시간 때 현금 청산할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다. 선을 긋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산다면 조금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는 이사대책 구역 같은 경우나 이런 구역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 후보지가 되기 전까지는 3억 언더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5억 정도 빌라였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2억 정도 있으니까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구역들도 있지만 초기 단계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로 가려고 하는 단계들도 있기 때문에 성북구랑 강북구 이쪽으로 보게 되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3억 언더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3억이 끝났으면 이제 5억 구간은 어디가 될까요? 사실 지금 3억하고 5억 사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5억 전후로 얘기를 한다면요. 네. 다시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 노원구 안에는 상계 뉴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단지가 4구역이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5구역이 이제 분양을 끝냈고 그래서 지금 1구역, 2구역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6구역 이렇게. 그런데 1, 2구역들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최근에 엄청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거래가 되면 한번 또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5억이라고 말했는데 가본이 없더라. 그럴 수도 있는데 발 빠르게 가면 또 찾을 수 있겠죠. 5억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 여러 가지 구역들이 많은데요. 성북구를 제가 제 책에도 조사했을 때 한 지도에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건 재개발은 물건이 우리가 단지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빌라, 다세대, 다가구, 뭐 도로,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투금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5억 전후로 얘기를 한다면 이 성북구 안에 있는 또 구역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억 전후로 강남권에 입성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네. 강남 3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데요. 이 중에서 유일한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송파구 안에 있는 거여 마천 뉴타운인데요. 거여 마천 뉴타운은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겠죠. 분양도 끝났지만 마천동에 있는 4구역, 3구역, 1구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4구역은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잘 찾아보시면 5억 전후로 그리고 3구역하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찾아봤을 때도 4억 원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거여 마천은 강남권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쪽이 외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은 위례랑 또 붙어 있고 그렇죠. 위쪽은 가밀지구랑 붙어 있어서 5호선 연결까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례 트램선이 연결되면 위례랑 딱 붙어있는 위례 신도시의 위성도시급 정도로 정말 강남권의 신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곳에 거여 마천에 5억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한 몇 평 정도의 분양권이 주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물건의 상태로 따라 틀리지만 네.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평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평형을 배정받을 때는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큰 평역에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적은 금액은 탈락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그것은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아니라 59제곱미터, 그러니까 평형 24평은 무난하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에 24평 새 아파트입니다. 네, 대단하죠. 네. 24평 요즘에 나오는 거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네, 그죠? 좋습니다. 예. 그리고 확장하시면 발코니 확장하시면 꽤나 넓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억 원, 10억 원대의 투자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억 전후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노량진 뉴타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각 단계별로 빠르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한동안 정체에 있었던 노량진 뉴타운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규제 역설인가요? 규제가 오면서 더 빠르게 진행하고,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흑성 뉴타운이 너무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신길 뉴타운도 입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 낀 노량진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은 특이하게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큰 덩어리라면요, 여러분들 1+1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은 2개를 준다는 거예요. 뭐 상가라든지 아파트 2채 뭐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가 큰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또 투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노량진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수산물 시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사러 가는 거거나 아니면 공시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러. 공시생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사실 서울에서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음. 바로 여의도랑 붙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 흑성 뉴타운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용산구를 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노량진은 최고의 입지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이 어쩌면 지금 제일 쌀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20억, 30억씩 막 올라가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대표님의 베스트 픽은 아니에요. 베스트 픽이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미래 가치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요? 가격에 무관하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여의도를 꼽습니다. 근데 여의도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15억이 넘다 보니까 대출도 안 돼, 전세도 안 돼. 그래서 오로지 현금만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게 눌림목으로 생겨서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뭐 여의도 자체 내 업무지구도 있지만 뭐 9호선, 5호선 그리고 1호선 대방역까지 어떤 교통의 핵심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미래의 교통망으로 서부선, 신림선, 신안산선 그리고 GTX-B까지 뭐 4개가 들어오니까 거의 7개의 노선을 갖게 되면 청량리역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변할지 정말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눌림목이 없어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면 서울의 최고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의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는 우리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를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크고, 다만 여기에도 약간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잠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처음에 지정이 됐을 때에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워낙 브랜드 네임이 있는 동네다 보니까 하나하나 거래되는 게 엄청나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저는 여의도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보거든요. 강남하고 어깨를 정말 견줄 만한. 그래서 이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혔다는 것은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요걸로 인해서 더 갑작스럽게 높게 신고가 형성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본인이 네. 돈이 있어서 하나를 사겠다. 네. 그러면 베스트 픽, 난 여기가 최고다. 딱 하나만 딱 골라주십시오. 개인의 취향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곳, 그것도 포함한다면 전 잠실주공 5단지. 저는 슬리퍼 생활권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리고 반찬 문화. 그러니까 뭐랄까 살 때 장보기 편한, 그냥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네. 그냥 슬리퍼 신고 딱 턴해서
뭐 음식물도 살 수 있고 쇼핑도 좀 자유로운 곳을 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크면 이제 지금은 학군을 보지만 아이가 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겠고, 그리고 그 미래의 직장이 아마도 GBC, 그러니까 삼성역 근처로 많은 직장들이 생기면 출퇴근이 가능한 그곳이 바로 잠실주공 5단지를 뽑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역시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신 다음에 물건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대표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평짜리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공부를 하든 내가 임장을 다니든 발품을 팔든 뭘 하든 간에 이거는 액션에 불과하다. 앤디가 주장하는 건 항상 엑시큐션이거든요. 매매를 통해서 내게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결과도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편이 있잖아요. 2편. 예, 2편은 또 재미난 것으로 저희가 갖고 오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편 같은 경우에는 신교통망과 서울 소재에 있는 뉴타운 어떤 연결관계, 어떤 아마 호재가 있는지. 디테일하게 네. 앞서 말했던 뉴타운을 좀 디테일하게 점수로 매겨서 몇 점 만점이죠? 네, 10점 만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플러스 알파 호재까지 있다면 상기 뉴타운 지금의 가격 제일 싸다. 개런티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성지 방송 되겠는데요? 그거 개런티한데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부동산 얘기했다고 이렇게 내리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진짜 짱입니다.